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종 나 홀로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세종이 1등의 거래량 이랑 가격 상승 이런 걸 봤을 때 세종이 1등의 자리를 지금 여태까지 놓지 않고 세종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엄청 뜨겁고 막 거래 활발하고 올 초에 비해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한 1억 정도 올랐었거든요. 1억에서 1억 5천? 다 거래된 건 아니고 나성동이라던가 신축 몰려있고 원래 있었던 이생활권의 세롬동 지도를 볼까요? 볼까요? 좋습니다. 지도 보는 거 좋아하니까. 원래 이제 나성동 요쪽이 마지막에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입주를 한 단지들이에요. 근데 분양할 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S1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이런 거 자리가 부지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쪽에서 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바로 앞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신축이고 그리고 세종은 생활권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래서 2생활권이 가장 메인인데 2생활권이 이제 여기 세롬동, 다정동, 그리고 여기 나성동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나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지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고 이 단지들이 올 초에 비해 한 1억 정도가 올랐고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종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둘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누가 돼도 된다. 이래서 지금 이어져 가는 건데 근데 예산이랑 이런 거는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일부냐 전부냐인데 결국에는 뭐 일부로 가냐 전부로 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는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여의도를 싹 비우고 막 이걸 싹 비우고 여기를 다 한다. 이런 톤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용산이 되게 좋았을 것 같죠?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면에서. 아니요. 아니면 용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을 수가 있나? 네.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막 마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청와대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규제되는 규제가 세지잖아요. 규제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 세종은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게 되는데 이것만 온다고 해서 이게 딱 반짝 세종이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계도 좀 있으니까 좀 너무 불나방 달려들듯이 세종을 막 달려드는 건 좀 그렇고 약간 주식의 테마주처럼 정태주예요. 정치 테마주. 약간 세종은 그런 테마주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주 느낌이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건 주식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 코나아이. 어쨌든 주식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의 테마주는 어때요? 그 테마 이슈가 있을 때 쫙 올라갔다가 그거가 빛을 발했을 때 팍 탁 털고 나오잖아요. 세종이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래가 막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물이 와장창창 쏟아져가지고 지금 매물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주식의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당선됐으니까 이제 한번 호카창에 막 쌓여 있는 거지.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뭐 떨어지면 다시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매물을 많이 내놔가지고 세종이 지금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활발하진 않다. 4월, 막 5월 이때보다는 조금 활발하진 않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지금 이걸 6월 1일이잖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뽑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이 이제 3.26, 서울이 2.67이에요. 네. 울산이 0.53. 근데 딱 열흘 지났어요. 6월 1일에서 6월 11일로 바꿨거든요. 세종이 4.15, 서울이 2.97. 울산 0.46, 4.15, 2.97, 3.26, 2.67. 일주일만 열흘 만에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그 해당 지역에만 에너지가 엄청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재명 랠리? 이렇게 증권가도 5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 가고 있고 부동산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경제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유동성도 풀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뭔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까 기조대로 가려면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아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열흘 만에 이 수치가 이렇게 0.1
뭐 0.01 이런 게 아니고 지금 4%에서 지금 세종은 3%에서 4%로 바뀌었고 야. 서울은 2.67에서 2.9, 지금 0.3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은 확실하게 이거에 영향을 받아 당선돼서 그 약간 이슈를 타고 지금 똘똘한 채로 더 몰리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되겠고 세종은 정치 테마주 역할이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또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채 더 민감해지고 매물이 더 걷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래됐다고 하면 친고가 나오는 건 완전 좋은 거, 비싼 거 위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하시고 막 당장 또 뭐 패닉바잉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난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록밭이네. 예, 매수 우위 지수 있잖아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뜨겁냐라는 이제 그 자료를 나타낸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빨간색이고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제 초록 색깔이 진해지는 건데 지금 어때요? 전국이 청정 지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뉴스에서 톤만 보면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완전 대대상승장 막 불장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 잠깐 세종, 여기 4월에 세종만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금 매수자가 엄청 많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질문 받았기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요새 매도자 우위 시장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뉴스만 보면 완전 매도자가 앉은 자리에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서울만 갔냐라고 했을 때 23년 이후부터 수도권이 회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3년 1월 달부터 6월 달 최근까지 봤을 때 세종, 충북까지는 그래도 지방, 수도권, 세종, 울산 그리고 충북까지는 조금 그래도 상승의 에너지가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충북이 빨간색이지만 0.23%예요. 서울은 10.48 갈 동안. 격차가 엄청 크죠. 근데 충북이 최근에도 공급 물량이 좀 있고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왜 충북이 그나마 다른 지역은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지역 혼자 플러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게 있어요. 다른 대기업들은 네.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 나와서 다 트럼프 옆에 가서 이제 인사하느라 바빴잖아요. 아유. 그죠? 잽싸게 갔죠, 잽싸게. 네, 다들 이제 가셨는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청주에 30조 그러니까 몇 조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공장 더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24년도에 법인세를 1,000억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M 공장 지금 M15 공장을 짓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추가로 증설하고 있는데 5월까지 매일 인부가 10,000명씩 들어간대요. 5,000명에서 10,000명씩.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공실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그 인부들 쫙 빠지면 오히려 지역 경제 또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장이 다 증설이 되면 정규직만 2,000에서 3,000명 더 뽑는데요. 그럼 이제 협력업체나 이제 다른 직원들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충북이 좋은 것 같다. 사실 충북에서 볼 건 청주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장 뜨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전국 거래량이에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인데 21년도에 하반기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래량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월 평균 거래량 이상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땐 서울은 조금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땐 올라오지 않고 최근에 25년 2, 3월에 조금 거래가 됐다라고 해도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전국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거의 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대부분이 조금 1년에 몇 개월 정도만 조금 올라온 상황인 걸 뭐 이걸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장이다. 뜨겁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26년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도 공급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서울은 압도적으로 확 줄어드는데 전국 단위로 봐서도 조금 줄고 있어서 이후에 26년도부터 전세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은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폭등, 막 당장 폭등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전세가 상승 이꼴 매매가 상승 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라오고 나서
매매가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매매가를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요거는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굉장히 지금 거의 30년 평균으로 봐도 역대급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진짜 상승 압력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뭐 수요 공급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경제가 얼마나 받쳐주냐가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외식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한 번 나가서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레토르트가 또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식 나가서 정말 특출나게 맛있는 데 아니고서는 그냥 집에서 재료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레토르트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드시는군요. 예. 전 요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코너에 목 좋은 가게들도 정말 공실이 많아요, 요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원래 목 좋았던 그런 곳들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공실들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의 문화가 바뀌었다. 뭐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졌지만 배달도 이제 좀 질렸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식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바뀌고 또 요새 또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게 옛날에는 이제 고기를 사다가 정육점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창고형 마트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서 집에서 이렇게 잘라 먹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가정 경제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서 경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 유동성 풀고 금리 인하하고 막 당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만 저는 지금 기조대로 똑같이 제가 지금 서울은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 어나더 레벨로 다르게 가는 시장. 걔는 원벨리. 그 원베일을 대장으로 하는 거기 라인에 있는 구역과 단지들은 이제 경제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갈 거고 그 중위권에 있는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경제 시장의 흐름이 거의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은 빨리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내려오긴 했어요. 가격대가. 23년, 24년에는 20억, 30억짜리 비싼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요번에 올해 2025년 2, 3월에 많이 나왔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잠산대청의 뭐 잠실의 리센치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18억이었거든요. 30평대가. 지금 30억이에요. 지금 2년 만에 12억이 올랐거든요.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내 집 마련만 그런 식으로 잘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런 18억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너네 같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한 고수들이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우리들은 다 손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18억대에 딱 2건이 거래되는데 그 2건 사신 분들은 리센치에 전세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올 수 없는데 그래서 가격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신 거라 가지고 진짜 실거주자분들이 가격에 대한 확신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세금을 앞으로 뭐 안 하겠다고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금 열흘 만에 지금 상승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명분이 생겨요.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안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규제를 좀 다르게 하겠지만 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 나오면서 또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명분상.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의 비율을 만지는 것도 재산세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국민한테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다. 1가구 1주택자는 열심히 지금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